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쁘죠.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10월 달에 추석 직후로 해가지고 자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사퇴하고 깨끗하게 깜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임을 임명하는 식으로 마치 조선시대 때 수렴청정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날짜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두관이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공개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친명계 의원들 40명 또한 의견을 모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뭐 정리가 되어 있죠.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소설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 혹하나 그렇게 소설을 쓰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소설을 좋으면은 그냥 뭐 등단을 하실 것이지 뭐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거를 둘러싸고도 이게 지금 신빙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도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계속해가지고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패막이로 김두관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재명이 뒤에 숨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들이 알아서 좀 하라고 하고요. 뭐 총선을 뭐 어떻게 치를지는 뭐 지들이 알아서 고민할 문제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런 맥락에서 이낙연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이 드디어 명락회동인지 뭔지 그거를 했습니다. 이낙연이가 귀국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상가집에서만 만나고 난 뒤에 따로 이렇게 회동을 한 거는 처음이고 요 과정도 굉장히 좀 순탄치 않았죠. 두 번이나 연기를 하고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간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뭐 핑계를 들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불발이 됐다가 이번에 드디어 명락회동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그 상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죠. 그렇죠? 29%.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9%를 찍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의 위치가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메시지가 사뭇 좀 달랐습니다.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야 한다.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약간 좀 저 자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된다. 민주당의 혁신은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뭐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이낙연이도 듣기 좋은 소리 아무 얘기나 그냥 붙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뭐 당의 뭐 단합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혁신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을 그 혁신하려면 뭘 해야 된대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는 도덕성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인간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낙연의 말은 풀어서 얘기한다면 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의 단합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너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 도덕성 그 자체가 문제인 너부터 일단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혁신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낙연이가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내 분열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언어를 중단해야 된대요. 분열의 언어라는 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개딸들이 맨날 그 이낙연계, 친문계를 가르쳐가지고 수박에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제시한 건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이재명이 어떻게 해라?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 개딸들 마찬가지로 정리돼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낙연이 또한 대놓고 자기가 사퇴해야 된다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게 개딸인데 개딸들의 화력도 점점 줄고 있죠. 지지율이 29%로 떨어졌으니까 참 진짜 사면초가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이재명을 빨리 더 정리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딸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막 분노를 해가지고 이낙연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형적인 개딸이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좀 재미난 사람이죠. 개딸이면서 동시에 애국포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불굴의 의지로 추다르크라고 불리면서 이재명 한 명을 당선시키겠다라고 하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추미애 또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까지 변심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진짜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마팅이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약간 좀 정신분열증 같은, 조현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을 놓고서도 도저히 현실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현실에 지금 정신줄을 놓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화영 씨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서도 진짜 진풍경이 연출이 됐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이화영 씨랑 부인이 무슨 부부싸움을 하고 앉아있고, 변호사 해임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하고, 또 부인은 정신 차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방청객에 앉아있었던 어떤 또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 젊은 여성은 이화영 씨랑 부인이 싸우는 걸 보면서 오열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런 장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부부가 지금 가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코미디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나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화영 씨가 사생활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씨가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한다. 이것만큼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는 정상인의 궤도를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현실에서 지금 약간 좀 제정신을 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의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언론 인터뷰까지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이거 발음이 항상 힘들게 만들어놨어. 뉴스쇼,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화영 씨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이화영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화영 씨 부인이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봤을 때 결정적인 게 뭐였다는 겁니까?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서 나왔던 문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 맞죠, 그렇죠? 실제로 검찰이 국정원 그 문건을 확보를 했고, 그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아태협에서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낼 때마다 그냥 돈을 보냈다가는 구속이 되니까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얼마의 돈을 보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보고를 받았다라는 국정원 직원까지도 전부 다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빼박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화영 씨가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변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무슨 증언을 하겠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만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죠.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